우리가 협심증하고 급성심근경색의 흉통 그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정형 협심증, 네. 협심증인데 좀 위험하지 않다는 거는 운동시 흉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활할 때는 괜찮은데 뭐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상하다 옛날에는 괜찮은데 왜 아프지? 우리 집이 5층까지인데 옛날 5층까지 잘 올라갔는데 요즘 3층부터 막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러면 이제 뭔가 협심증이 생겼다는 걸 의심하고요. 흉통이 있으면서 아까 우리 최정 교수님 지적했듯이 식은땀이 난다든지 예. 식은땀이 나면서 아니면 등이 따끔거린다든지 따끔거리거나 등이 방사통, 예, 목이 아픈다든지 목도 아파요? 예, 방사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동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통증의 그 표현이 따끔따끔 아니면 사람마다 틀린데 예, 다 달라요? 무거운 돌을 뭐 짓누르는 듯한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니까 어떤 분은 고춧가루를 확 상체에 뿌려놓은 것 같다는 분들도 있고 예, 심해지면 흉통이 이 흉통으로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아파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흉통이 있을 때 숨 쉬는 것도 예, 힘들어서 막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심근경색에 가슴이 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만 아프거나 배가요? 구역질만 나거나 식은땀만 이거 나거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연세 드신 할머니들 예. 가슴이 안 아플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좀 평소에 술 좋아하셔서 막 술 먹고 토하면서 응급실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다들 술 먹고 체했나 보지 뭐 예. 술병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네. 환자 거기서 갑자기 심장마비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을 왔더니 하부경색, 우관상동맥이 막혔던 걸 갖다가 증상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니까 예. 그냥 술 때문에 생겼구나, 술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술 때문에 생겼구나 생각하고 예. 놓쳐버린 거죠. 예, 그런 경우. 뭐 우리 각 공공기관이나 우리 뭐 건물 같은 데 보면은 네. 그 AD라고 해서 네. 그 전기 충격기 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다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전기 정확하면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전원을 켜면 알아서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전원을 켤 때까지 용기가 필요한 거지 예. 켜시는 순간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침은 어때요? 압박이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해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한 데를 안 누르고 대충 눌렀다고 해도 안 받은 것보다는 훨씬 예후가 훨씬 좋아지기 낫습니다. 때문에 일단 하고 보자. 이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무조건 심폐소생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뇌에 혈관이 터졌거나 이랬을 그럴 때 수도 있죠.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됩니까? 예.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그게 메모해 가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은 제한돼 있고 환자는 많으니까 진료 시간 짧을 수밖에 없는데 예. 질문을 하고 싶은 많은 분들은 질문을 적어가지고 오라 그래요. 저는. 그러세요? 예, 적어가지고 오시라 그래서 제가 딱 적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되면은 1번, 5번, 7번 이건 필요 없고요.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 거고. 자, 이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 저는 진단명도 적어주고 이거 공부해 가지고 오세요. 딱 그렇게 시키거든요. 금연하십시오. 그리고 살 빼십시오. 지금의 나쁜 습관을 먼저 제하시고 그리고 좋은 습관은 덧붙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을 못 뜰 정도로 어지러우니까 막 돌아가니까 병원에 안 갔으면 죽었을걸요? 35분마다 한 명꼴로 사망한다는 뇌졸중.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평범한 일상을 통째로 앗아가버리는 공포의 질환. 불과 1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한번 끊겼던 명줄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금이 제 봄날입니다. 인생 최대의 건강 위기를 전화위복 삼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인생의 봄을 맞이한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차만 오는 밤 낯선 밤에 등줄기를 더듬어 활기찬 노래로 맞이하는 주인공 부부. 안녕하세요. 그리운 그대. 안녕하세요. 뇌경색과 고지혈증 극복에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 이인선 씨입니다. 도심보단 자연과 가까워 보이는 이곳은 어디죠? 여기는 제가 그 몸이 아프고 나서 휴양도 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제 놀이터입니다. 건강쉼터. 영혼과 몸을 힐링시키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아주 이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너무 좋죠. 여보 눈사람 만들자. 아이고 무슨 눈사람 만들어 이 나 잡아봐라. 당신 50년 동안 나 고생시켰잖아. 아내의 뼈 있는 한마디에 못 이기는 척 눈을 집어드는 남편. 잘해야지 매도 없다. 자, 우리 죽기 전에 뽀뽀 한번 해주자. 눈 속에서. 행복해만 보이는 이들 부부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아침에 그 눈을 떴는데 막 어지럽고 이렇게 눈을 못 뜰 정도로 어지러우니까 막 돌아가니까 처음에 이렇게 돌다가 막 돌아가니까 병원에 방이. 가서도 그래도 병원에 나오는데도 가서도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어지러워. 간 거예요. 안 되겠다. 병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더 큰 병원으로 가보자. 그래서 그날로 갔죠. 검진 결과는 다름 아닌 뇌경색. 좀처럼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뇌경색이 왔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걱정이 많이 됐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안 갔으면 죽었을걸요? 병원에 갔으니까 살았죠.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힘으로써 뇌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손상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5분마다 한 명씩 발생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단일 질환으로는 암을 넘어서서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에 꼽히는 질환이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한 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데요.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잘 알려진 뇌졸중 발병 위험 인자인 당뇨병, 고혈압, 심방세동이 여성에서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있었던 주인공.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우리 오빠도 주무시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큰언니도 주무시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내 위에 언니는 심장 판막기 달고 오빠는 이렇게 다리로 해서 뚫는 거 심장 뚫는 거 했어요. 부모에게 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 자녀 역시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은 50%. 가족력이 있다면 혈관 건강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뇌경색 진단 전 몸이 보낸 작은 신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좀 자주 저리고 종아리가 이렇게 뭉친다 그럴까요? 뭉치고 사람 이름이나 뭐 꽃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건망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서 변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왜 어떤 병의 전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파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도 건망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 현대병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죠.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는 편측 마비, 감각 이상, 안면 마비 등이 있는데요.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1분당 약 200만 개의 신경세포들이 괴사하는 만큼 시간 사수가 중요합니다. 뇌가 하는 역할이 많은 만큼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은 정도도, 증상도 정말 다양한데요. 증상이 발현되다가도 10분 이내로 증상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 지속되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경색 투병 후 3년이 흐른 지금 그녀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재봉틀인데요. 한복부터 스카프까지 모두 인선 씨의 작품이랍니다. 손님 선택해 주세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아니야. 이걸로 흰색? 흰색으로 빨간색? 할까 흰색? 샤샹. 오, 잘생겼어. 짠. 흰색으로 해요. 흰색으로 할까요? 네, 좋아요. 망설임 없이 가위질을 하고는 남편에게 재봉틀을 넘기는 주인공.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네, 잘해요. 남편이 미싱을 저한테 알려준 분이에요. 밥하는 것도 내가 알려줬네요. 물 안 밥도 치는 거, 못했어요. 손 대고 하는 거 남편이 다 내가 알려줬어요. 알려줘.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남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선 씨 곁은 늘 남편 김한 씨가 지키고 있습니다. 뇌경색 투병 중 우울한 아내를 위해 노래를 자주 불러줬다는 김한 씨. 내가 당신 노래 때문에 살살 녹는다. 혈관 질환을 타파한 인선 씨의 건강 비결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어이씨. 여느 때처럼 오늘도 산보를 나선 부부. 운동인데. 평소에 이렇게 운동 자주 하세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했는데요. 2월부터는 이렇게 산을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시원한 이렇게 산소가 많은 곳에 오면 제가 좀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머리 아프던 게 하나도 안 아프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해져요.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곳.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매일 오는 거죠. 거의 매일. 네. 매일 오면 힘들지 않을까? 매일 그렇죠. 다니면 힘이 붙어요. 운동, 집에 가만히 운동을 있으면 여기로 온다고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데 매일 오면 이게 혈관이 청소가 돼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네. 천천히 가요. 천천히. 천천히. 이런 나무들이 전부 이건 쌀이 나무인 것 같은데 전부 제가 약초를 심었어요. 그래서 붓꽃도 있고 감국이에요. 감국. 건강을 위해 직접 농작물을 심어 자급자족해 먹기 시작했다는 주인공. 제각기 쓰임 있는 이 사냐초들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말려뒀답니다. 이런 낙엽송 종류는 굉장히 뇌혈관, 심혈관에 좋은 거예요. 피를 맑게 하고 솔잎을 많이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연꽃의 씨앗인 연자육은 껍질을 벗기면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씹으면 달콤한 밥맛이 난답니다. 매끼니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건 다름 아닌 밥. 20가지 이상이 들어갔는데요. 쌀, 찹쌀, 현미, 찹쌀 현미, 병아리콩, 보리, 쌀보리, 늘보리, 귀리 거의 모든 작곡이 다 들어갔습니다. 뽕잎가루까지 더하면 끝. 뽕잎을 말려놓고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요. 알록달록 오색 채소에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를 곁들인 샐러드부터 갖은 사냐초를 넣어 푹 끓인 토종닭 백숙까지 주인공표 건강밥상이 완성됐습니다. 토종닭 어때요? 맛있어. 원래 예전에는 많이 드셨어요. 예전에는 밥순이었죠. 밥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1995년에 제가 제빵사 자격증을 땄어요. 거의 매일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한국인의 평균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이 67%로 지방과 단백질에 비해 탄수화물 비중이 단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혈관 질환의 최대 적은 단당류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밀가루, 흰 쌀밥과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 식사는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올려서 당뇨와 비만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좀 드릴게요. 연어 샐러드. 이렇게 들어 먹으면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지방간도 없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 없어지고 고지혈증 없어지고 4개월 만에 15kg를 감량한 거예요. 꾸준한 건강 관리로 요요 없이 적정 몸무게를 유지 중입니다. 아니 군것질이 전혀 없다니까. 군것질이 뭐냐? 시간이 이렇게 중간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군것질이 뭐냐 하면 과일 먹는 거예요. 심심하다고. 이런
자동적으로 소식이 되고 자동적으로 금식이 되고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돼요. 아,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그러려니가 아니라 지나친 애정 표현인 거예요, 저의. 짠!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워. 내가 만약에 죽는다 못한 게 뭐지? 생각하니까 가족과 나눈 추억. 가족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위기 앞에서 더욱 끈끈해지는 게 바로 가족이죠.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새겼습니다.